지영은 7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 우진과 그의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우진의 큰 집에서 지영은 손수 정원을 가꾸고 집안 청소를 도맡았다. 늘 주름이 진 손으로 집안일을 해내며 손주들을 돌보고 아들 내외가 직장에 나간 동안 집을 지키는 역할도 했다. 그녀는 아들 가족의 안위와 행복이 자기의 몫이라 여기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 집은 오랜 고생의 결실이자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어느 날 지영은 집안에서 이상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들 우진이 아내 미선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진은 자신의 회사 동료들과 만나야 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창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시골스러운 모습과 억양이 자신에게 사회적 부담이 된다며 그녀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지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당황스러워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동안 헌신하며 모든 것을 바쳐온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오진은 미선에게 지영을 집이 아닌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 없이 자신과 아내의 생활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며 설득했다. 미선 역시 동의하며 이 방법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며 둘은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때쯤 지영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헌신한 세월이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란 생각에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지영은 침묵 속에서 우진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다. 우진아, 엄마가 여태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니. 하지만 우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이건 일시적인 거야. 엄마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거지. 엄마를 외면하려는 건 아니야. 이제 집에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잠깐만 창고에서 지내달라는 거야. 그의 말은 지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그녀를 집에서 내몰고 시골 출신인 그녀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우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못해 작은 창고로 들어가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머물게 된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절실히 느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미선의 밝은 목소리는 이제 그녀와 거리가 먼 일상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집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게 된 그녀는 점점 외로움과 쓸쓸함에 잠식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은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요즘 몸이 좋지 않으니까 거리감을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영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영은 사랑하는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지며 홀로 외롭게 지내야만 했다. 오지는 점점 그녀를 소외시켰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챙겨주기는커녕 필요한 물품도 자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지영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자 창고의 빈약한 난방시설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다.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던 지영은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오진에게 말을 걸었다. 오진아, 엄마가 너무 춥다. 잠시 집안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그러나 오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엄마,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잖아. 그때도 잘 견디셨으니 여기서도 좀 참아보셔. 그의 말은 지영의 마음에 마치 비수가 꽂힌 듯 아프게 와 닿았다. 그 순간 지영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영은 창고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려고 했었다. 하루하루가 쓸쓸했고 차가운 밤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언젠가 아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진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고 미선 역시 지영을 가족으로 대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제는 집에 손님이 올 때면
아예 지영을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영은 자존심과 외로움에 깊이 잠식되어 갔다. 하루는 우연히 옆집에 사는 정희가 마당을 지나던 지영을 발견했다. 정희는 그동안 몇 번 얼굴을 스쳐본 적이 있었지만 마당에서 추위에 떨며 홀로 서 있는 지영의 모습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정희는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왜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신 거예요? 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나 정희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지영의 모습에 정희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 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정희는 지영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제서야 지영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통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 우진이 그녀를 창고에 밀어넣고 그녀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자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어머님께서도 충분히 존중받으셔야 해요. 정희의 따뜻한 위로에 지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정희는 지영에게 그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지영이 이렇게 홀로 고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지영은 처음에는 자존심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정희의 진심 어린 권유에 따라 자신의 경제 상황을 털어놓았다. 우진이 그녀의 연금을 관리한다고 말하며 그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고백했다. 정희는 이 말을 듣고 우진이 어머니의 연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정희는 지영에게 연금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지영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정희의 따뜻한 설득에 따라 서류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자신의 연금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류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우진이 그녀에게 제공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진은 어머니의 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고 지영에게는 그저 저축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쓸 돈으로 모두 사용해왔던 것이다. 지영은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우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지영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즉각적으로 우진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없을까 되돌아보며 그동안 아들을 위해 해왔던 헌신과 사랑이 그에게 어떤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보다도 아들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행동이 더욱 가슴에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지영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했다. 정희는 지영이 좀 더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연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동안 아들이 관리하던 연금을 이제 그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정리와 상담을 도와주기로 했다. 지영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비록 나이가 많고 오랜 시간 위지해왔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진은 어머니가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알아채고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져 그녀에게 압박을 가하며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그는 집안 행사 중에서도 일부러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을 던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려를 강조하고 어머니가 마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영은 우진의 행동을 더욱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이제는 우진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정희는 지영에게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을 기록해 두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영은 정희의 말에 따라 매일 자신이 겪은 일과 오진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진은 지영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점점 더 초조해졌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더욱 자주 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영이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에 오진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지영의 경제적 독립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결의를 다지게 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오진의 말에 의지하거나 그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정의의 도움으로 연금을 별도의 계좌로 옮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매일 자신이 겪은 일과 오진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지영은 오진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진과 미선은 손님들 앞에서 지영을 소개하며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떠들썩하게 자랑했다.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모시고 지내고 있어요. 오진은 일부러 크게 말하며 자신의 효심을 과장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의 말이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가슴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미선 역시 손님들 앞에서 지영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며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지영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모임은 지영에게 마지막 결심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정희는 지영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직접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권했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이 직접 모든 걸 관리하실 수 있어요. 오진 씨가 어머님의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아들이 모든 권리를 빼앗아버린 채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지영은 정희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녀가 가진 서류와 계좌 내역을 검토하며 오진이 그녀의 연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증거를 발견했다. 변호사는 지영에게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동안 아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법적 조언과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영은 변호사의 말에 따라 자신이 당한 일들을 더욱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진이 그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그동안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연금 착복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 지영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에게 기대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부담과 수치심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진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느끼며 불안해졌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아채고 자신에게 법적 대응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는 지영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지영의 창고를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그녀를 협박했다. 어머니, 저를 배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진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영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차분히 듣고 나서 눈을 마주치며 단호히 대답했다. 오진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덕분에 사는 게 아니란다. 오진은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지영의 차분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결의는 오진을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망칠까 두려워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괴팍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영은 그런 우진의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정희는 이런 상황에서 지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영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법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으는 일을 도왔다. 이제 지영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녀는 우진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영은 우진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우진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에게 종속된 삶이 아닌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정의의 격려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영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더 이상 아들의 협박이나 비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미선이 지영의 창고를 찾아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선은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진 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괜히 가족을 들쑤시지 마세요. 미선의 말투는 싸늘했고 마치 지영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지영은 처음에는 미선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미선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지영은 이 말을 끝으로 미선과의 대화를 마치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굴복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쌓여왔던 미움과 배신감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오진과 미선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제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가 조용히 희생하고 묵묵히 일해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강한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오진은 지영을 불러 집에서 나가달라는 최후 통첩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집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해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지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오히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여왔던 아픔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나에게 빚진 것들 모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그 순간 오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강한 의지와 결의를 느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지영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녀의 행동을 방해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지영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우진에게 더 이상 간섭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후 지영은 변호사와 함께 우진의 연금 착복 및 경제적 학대에 대한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아들의 냉혹한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정의는 그녀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지영은 이제 우진이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진은 어머니의 소송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로 인해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지영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우진과의 결별을 결심하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떨쳐내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우진에게서 사랑이나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과 아픔이 분노와 결단으로 바뀌면서 그녀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우진과의 마지막 결별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다졌다. 며칠 후 미선이 다시 지영을 찾아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진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좋으세요? 미선의 말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영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선아,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 년인지 알아? 나를 이토록 부끄럽게 여기고 내 연금까지 착복해온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어. 미선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우진 씨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지영을 위협하며 떠났지만 지영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법정에서의 첫 대면 날이 다가오자 오진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다. 그는 지영에게 사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말했다. 엄마, 제발 이 소송을 취소해줘. 다 지난 일이고 엄마도 이해해줄 수 있잖아. 나도 힘들었어. 그러나 지영은 그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진아, 이제는 내 말에 흔들리지 않아. 내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 이젠 내가 내 삶을 되찾을 차례야. 이제 우진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마지못해 그 자리를 떠났다. 법정에서의 대면이 이어지면서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진술했다. 그녀는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사실 그대로 밝혀나갔다. 법정에서 그녀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오진은 예상치 못한 여론의 비판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과 지인들은 그동안 그가 효자라고 믿어왔지만 어머니에게 행한 처우가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그의 직장에서도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경고를 받게 되었고 미선의 가족들 역시 오진을 향한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지영의 결단력과 용기에 주변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동안 지영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며 지영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연금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그녀는 오진과 미선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진은 지영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지영이 카페에 들어오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지만 지영은 그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지영은 말했다. 우진아,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 난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우진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지만 지영은 그의 감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아픔을 떠올리며 이 만남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그날 이후 정희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노인 모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선택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지영은 마을 축제에 참석해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축제의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 우진과 미선의 존재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지영은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은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강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영은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진과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독립적인 삶을 찾은 이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가 이사한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꾸며진 공간에서 지영은 편안함을 느꼈다. 정희와도 자주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을의 노인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지영은 드디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은 마을에서 주최한 문화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가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할머니가 지영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굴이 자주 안 보이던데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지영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점점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은 지역사회에서 점차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녀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나눠주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 이제 지영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진이 불쑥 지영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고 어머니 앞에 서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진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은 듯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영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볼 뿐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지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진아,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컸고 이제 나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고맙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자신이 정말로 어머니를 잃었음을 깨달았다.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우진아, 나도 너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에게 가 닿지 못한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진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집을 나섰고 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를 마침내 놓아주었다. 그날 밤 지영은 혼자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지켜내며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지영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여 밝은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즐겼다.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힘찬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냈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때 지영은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그녀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